간단하게 네. 작가님 소개랑 요 네. 을지로 구석구석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네. 볼까 봐요.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네. 영상에 소개가 앞에 나오긴 할 텐데요. 저는 어 그 개발자이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선이고요. 이번에 을지예술센터 접는도시 전시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네 을지로를 돌아다니면서 자료 조사 차원에서 이제 사진과 영상들을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좀 공유할 게 많아서 그럼 영상을 틀까요? 네. 영상 틀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을지예술센터에서 전시 중인 작품 을지로에는 공원이 없다를 만든 박소선 작가입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을지로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웹 공간에 미래의 을지로를 그려냈기 때문에 을지로 사진과 영상들을 꽤 많이 찍고 참고를 했어요. 그중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메모리얼 을지랑 이 브랜드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을지로의 어떤 모습을 인상 깊게 봤고 웹사이트 작품 속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이번 발표 이후에 아마 이 영상이나 이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을지로가 가진 여러 특성들을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1 구역, 2 구역, 3 구역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1 구역은 제조업, 철공소, 조명가게 요런 상업 공간들은 이 길목들만의 그 톤 앤 매너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좀 제 나이 또래 분들 아니면은 동료 작가분들이랑 항상 을지로의 첫인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어색하거나 뭐 경계하는 느낌이거나 좀 낯설다, 내가 여기 속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여기 상인분들, 단골분들은 서로의 분위기나 이 자리 잡은 문법에 매우 익숙하신데 우리는 아직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방문자들은. 좀 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새로 회사나 학교를 갔는데 나만 빼고 다 이미 친해져 있는, 그래서 혼자 어색한 느낌? 네. 그런데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어 피식하게 됐던 부분이 요런 부분이었어요. 오토바이 뭐 금지, 뭐 하지 마라, 주차 금지, CCTV 다 지켜보고 있다, 뭐 훔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요런 멘트들이 적나라하게 엄청 감정적인데 막 위협적인 내용이고 어 뭔가 근데 이제 또 글씨로 쓴 거라는 상상을 하니까 약간 허술하게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벽이나 주의봉에 막 써져 있는데 너무 현실 고증이어서 재밌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이 항상 짜증 나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뭐 직장인의 흔한 일상적인 분노, 짤 막 요런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 공간의 구성원이신 분들, 상인분들이랑 그냥 저 혼자 좀 심리적 거리감이 약간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사실 서로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게 이런 일터의 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공간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래서 요런 톤 앤 매너를 유지를 하고 싶어서 네 차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아냈던 또 다른 이제 1 구역 그 기술 제조 공간의 특징은 CCTV, 약간 감시하고 경계하는 그 느낌입니다. 방금 말한 그런 경계적인 톤 앤 매너의 연장선이긴 해요. 아무래도 상업 공간이다 보니까 방범 기기들도 많고 가게들 중에 아예 CCTV를 파는 곳들도 심심찮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그림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상상을 하다가 이 가게 앞에 있는 이 조각품, 아마 어떤 작가분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막 SF 소설에 최근 빠져 가지고 그런 드로잉이나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이걸 보고 눈이 많이 달린 그 미래의 CCTV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본따서 뭐 패턴이나 이런 거를 차용을 해서 모델로 만들었고, 또 다른 건 을지예술센터 바로 건너편에 그 소대 모양의 고철 조각품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센터에서 일하시는 작가님, 고대용 작가님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소대라는 것도 동네를 지키고 감시하는 그 역할이자 상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CCTV였다라는 분석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차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구역 모델들을 보다 보면 로봇 얼굴이 되게 막 눈에 잘 띄어요. 이것도 을지로에 실제 있는 걸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세운상가 데크를 쭉 걷다 보면 이 로봇이 있어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종로 쪽에서 걸어오면 이 로봇이 되게 잘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을지로 쪽에서 걸어가면 워낙 세운상가 끝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고 되게 구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봇 기술도 사실 아직 SF 그런 상상력에서 벗어나서 현실 속에서 아직 많이 재현이 우리 주변에 많을 정도는 아직 아닌데, 그렇게 아직은 빛을 못 받고 있지만 점점 로봇 기술이 대중화가 되면 이 제조나 하드웨어가 강점이었던 을지로 상점들이 점점 로보틱스 업종으로 이제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는 1구역이었고, 그 다음 2구역은 힙지로, 맛집, 그래피티, 레트로 이런 을지로의 모습을 축약해서 보여드려 했어요. 이제 힙지로라는 말이 이제는 좀 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약간 비웃는 톤이 없잖아 있지 않나 해서 힙지로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힙지로가 생겼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좀 많이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레트로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을지로, 힙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은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이 궁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특이한 걸 찾고 싶어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유행을 탔었던 힙한 동네들이 서울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을지로는 좀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을지로는 좀 막 가게들을 가도 엄청 막 노력하고 막 엄청 반듯하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옛날 모습, 옛날 가게 그냥 받은 그대로 뭐 구조나 재료나 뭐 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구나 너무 바꾸지 않고 그 위에 그냥 새로운 주인분들, 뭐 아티스트 분들이든 사장님들이든 그분들이 자기의 취향을 그냥 점점 얹다 보니까 그게 좀 독특하게 그전에는 보지 못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을지로만의 특징이고 멋이기 때문에 미래의 을지로에도 이런 재미있는 정체성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구역의 오브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떤 을지로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힙지로의 가장 큰 상징성은 커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힙지로 인기가 폭발했을 무렵에 가장 상징적인 아이콘 중 하나가 호랑이 카페였잖아요. 개인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카페들도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바닥도 커피물을 묘사를 하고 싶어서 이런 그 색깔이나 모션이나 이런 거를 좀 코딩을 해서 만들었고, 가운데 있는 큰 모뉴먼트는 컵입니다. 커피 컵. 그래서 여기 컵에 써져 있는 글자들은 다 카페 이름이에요. 제가 카카오 맵을 켜서 을지로 3사가 근처에 있는 딱 봐도 힙지로 카페인 곳들을 랜덤으로 골라서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히 보시면 뭐 아는 카페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 안에 있는 애들은 커피에 엄청 취한 모습이에요. 이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약속이 많으면 하루에 커피 뭐 두세 잔은 기본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을지로에 있는 모든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카페인에 취해버리지 않을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크레이지하게 만들어봤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모든 힙지로 카페나 뭐 맛집을 다 정말 다녀보고 그걸 다 막 그 오브제로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먹어보고 다니기에는 좀 무리여서 좀 인터넷의 힘을 빌려서 힙지로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검색을 많이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1구역에도 틈틈이 있었지만 어, 2구역에도 역시 그 아티스트 분들의 셔터 아트를 넣었어요. 저는 이 셔터 아트가 정말 을지로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셔터 아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여행을 다닐 때 그래피티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좋아하는데 그래피티 자체가 되게 길목이나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그래피티가 이렇게 많이 있는 동네는 을지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런 화려한 그래피티들이 가게들 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로젝트성으로 기획이 되어서 그려진 그림들이 대부분이라 그래피티보다는 셔터 아트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뭐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여긴 게 을지로의 다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뭐 어르신들의 가게에 젊은 세대가 와서 이런 이쁘고 멋진 그림을 그려준다. 그거 자체가 을지로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섞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을지로에 동물이나 자연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셔터아트나 그래피티에서 동물이나 자연 그림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인간이 이렇게 현실에서 결핍되거나 희소한 것일수록 무언가 가상의 세계에서 갈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림으로나마 표현했다. 네. 그것도 제가 미래 을지로에는 공원이 생겨야 한다고 상상한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 공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3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3구역은 어떤 을지로를 보고 만들었냐면 모델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다 규격화돼 있고 막 이렇죠? 뭔가 계속 움직이고 이런 크레인, 빌딩들, 공사장 뭐 세운상가 데크 위에서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회사 빌딩, 타워들 뭐 이미 많이 생겼고 뭐 이제 막 공사 들어가는 곳들도 많고 뭐 그래서 좀 막 시위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너무 당연하게 있지만 이게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 도시의 숙명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정말 오래된 을지로의 정체성이잖아요. 계속 뭔가 말이 많고 이거 건물을 짓고 뭐 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도 그렇고 항상 뭔가 공사하는 지역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아예 하나의 구역을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나 빌딩이 더 많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계속 찾고 현대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네모난 것들의 모임, 이 빌딩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션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좀 더 미래적으로 상상을 해서 빌딩이나 집을 나중에는 코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코인도 모델로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인데요. 그 을지로를 돌아다니면서 자연이 편히 숨쉬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자연을 본 건 가게 주인분들이 키우는 식물, 조경 목적의 식물, 딱 봐도 누가 이렇게 가꾸 놓은 것들, 청계천 근처에 야생화 같은 꽃들, 어, 종로 쪽으로 보이는 저 산맥? 그 정도
가 기억에 남고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도시 속에서 자연히 숨 쉴 수 있고 사람들이 카페처럼 돈을 내지 않아도 휴식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유현준 교수님이 도시 속 공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던 영상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공원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이 유저가 작품을 즐길 때 체력이나 에너지를 오직 공원 안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의지로의 구석구석이고요. 제가 보고 경험한 현재의 의지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지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해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라가 볼까요? 네. 혹시 영상을 소리를 끄고 한번 그냥 백그라운드로 재생을 해볼까 봐요. 아, 네네. 되게 뭐 작품이 만들어져 온 이제 이야기들을 되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되게 저도 센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 작품에서 바닥이 왜 회색 아니 갈색일까 이런 것들이 좀 흙을 생각하긴 했거든요. 공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네네네. 커피인 줄 몰랐네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이나 뭐 재밌는 부분들 그런 거는 마이크 켜고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뭔가 CCTV 소떼를 옛날에 CCTV로 본 관점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마침 고대용 작가님이 여기 계신데 바로 앞에 고대용 작가님의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온 게 되게 엄청 자연스럽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냥 새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자꾸 볼수록 소떼가 생각이 나서 네. 네, 뭔가 그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CCTV도 많이 보이고 네. 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막 최대한 좀 쉽게 풀어내려고 설명을 하긴 했어서 네. 네. 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더 궁금하시거나 어, 그 유니크한 매력이라고 했을 때 뭔가 원래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이제 얹혀져서 유니크한 매력을 자아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을지로에 오셨을 때 뭔가 바로 특이한 걸 찾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던 거예요? 저는 을지로를 이제 보면은 뭔가 옛것이 자아내는 그 분위기를 보다 보니 뭔가 이게 좀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음. 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좀 어떤 연령대 어떤 세대 분들은 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더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힙지로나 그 힙스터 이런 그 어떤 트렌드를 이제 또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좀 관점? 네. 때를 좀 더 좀 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소리가 조금씩 네. 끊겨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네네. 지금은 좀 괜찮나요? 네. 지금은 잘 안 끊기고 잘 들립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다 좀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그 네. 구역마다도 좀 많이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런 뭐 익숙하고 좀 약간 옛날 거 이런 향수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셔서 오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네.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뭐 소셜 미디어나 그런 데서 이제 힙지로나 힙스터 그런 유행이 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 좀 더 젊은 어린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뭘 보고 오는 걸까? 그리고 꼭 음. 힙지로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약간 뉴트로 레트로 열풍 네. 이런 거에 그 약간 편승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에 매력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서 여기를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보고 찾아오는 걸까 좀 궁금해서 그걸 음. 찾아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다니면서 네. 그리고 좀 어 그런 소셜 미디어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사실 좀 더 어린 사실 그런 레트로나 옛날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네. 그걸 보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옛날 거에 대한 그런 향수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향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뭔가 단순히 추억이나 그런 걸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뭔가 약간 유니크하고 좀 독특하고 그런 네. 데서 매력을 느껴서 내가 본 적이 없는 거라는 생각에 이거를 그 더 어린 세대들은 재밌어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더 새롭게 다가온다. 네네. 오, 그렇군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저요? 어, 뭐 약간 맛을 뭐 잘 아는 정도까진 아닌데 음. 많이 마시는 것 같기는 해요. 웨지로에서 마셨던 카페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라는 곳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호라이 카페를 안 가본 것 같아요. 엄청 옛날에 한 번 갔었나? 근데 네. 네, 잘 기억은 안 나고 최근에 을지 예술센터에서 작업하면서 많이 먹었던 곳은 그 을지 다락이랑 음. 그 해피클럽? 음. 네, 그리고 그 옆에 챔프 커피?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그 삼가 쪽으로 갔을 때 을지빈? 음. 뭐 그 정도 가봤어요. 최근에 가본 거. 하지만 원픽을 고르기는 그냥 비슷비슷했다. 일까요? 어, 해피클럽이 아무래도 제일 달달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예. 그렇습니다. 원픽 하나 있으신가요? 저는 챔프 커피요. 아. 기억납니다. 네네. 네. 아주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또 약간 힙지로라고 느끼는 부분들 중에 저는 아마 그런 되게 작고 찾기 힘든 전시 공간들도 한몫한다고 봐요. 뭔가 다른 지역에 네네. 비해서 꽤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라 가지고 혹시 맞아요. 전시 공간 주변에 가보신 곳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나 사진 쪽에도 네. 전시 공간들이 그 섞여 있긴 했는데 네. 제가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네. 그 제가 찍은 자료 중에 있던 곳들은 음. 어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한 곳은 그 하우스 오브 몬순. 맞아요. 네. 네. 류송희 작가님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이 같이 쓰고 있으신 네. 그 작업실에 그 식물이 엄청 많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좀 인상이 좀 깊어 가지고 음. 사진을 그때 많이 찍었거든요. 음. 네. 그리고 어 다른 곳은 그 세운상가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던 작업실이었는데 네. 네 그 식당 있는 건물이어 막 파스타나 이런 좀 식당 있는 건물에 작가님이 그 작업실로 네. 그 카페 겸 작업실로 쓰고 있었고 그 옆에 그 블루룸? 아트룸 블루. 아트룸 블루. 네네네. 음. 거기 음. 그 전시? 음. 네. 거기도 봤고 네.
네. 저도 좀 을지로에 있는 공간들이나 전시장을 종종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그것도 확실히 그 아티스트분, 그 작가분들의 취향에 이제 취향이 묻어나게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서 네. 되게 재밌고, 그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도 나름 그게 작업이면서 음. 그 이제 판매하시고 이제 주문 제작하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인제 이번 접는 도시가 끝나고 다음 전시를 한다면 또 네. 을지로에서 하고 싶으세요? 어, 어 너무 아니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네. 싶다면 그 지금 이야기해 주신 공간들 중에서 약간 네. '이 공간에서 한번 전시를 해 네. 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아, 어, 좀 제가 전시 공간 아주 많이 보지는 못해 가지고 네.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사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송희 작가님 알기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그 이거 작업 전시를 할 때도 하우스 오브 몬순에서 하면 식물이 많은 공간이라 음. 하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음. 아무래도 좀 식물들이나 이런 걸 케어를 좀 잘 해야 되니까, 네. 예, 약간 거기가 완전 온실처럼 꾸며져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관리하기엔 조금 힘들어 가지고 네. 네, 하진 않았는데, 음. 뭐 거기 근처에 막 책방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뭐 저는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되게 작가님 전시를 준비하면서 네. 저도 되게 공원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아 공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공원이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뭔가 '식물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거는 공원이라고 느껴질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뭔가 '한국의 공원은 역시 그 운동기구다.' 라는 생각이 그건 들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운동기구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보도블록만 깔려 있는데 '아 저것은 공원이구나.'라는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뭔가 사람들에게 '공원이 어떤 의미일까?' 아니면 '공원의 정의가 뭘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작가님이 그러게요. 생각하시는 공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운동기구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딱 한국에 사실 국한되는 네. 맞아요. 약간 뭐 울창하지 않아도 네. 풀이나 이런 나무가 울창하지 않아도 운동기구 있으면 네. 마치 여기가 그 모이는 장소인 것 같고. 네. 어 저는 뭐 그냥 저는 이제 공원을 생각했을 때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공원에 있는 자연이나 식물도 인위적인 거긴 하잖아요. 네. 네, 인위적이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그 자연의 뭐 수준보다는 지금은 뭔가 되게 야생화처럼 네. 생존하는 느낌이라면 좀 더 그 자연의 비중이 높아지는 네. 곳이고, 또 사람의 도시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뭐 음. 운동 기구해도 되고 뭐 벤치여도 되고, 네. 네, 그런 게 있는 걸 좀 공원이라고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아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굳이 어디를 들어가서 내가 뭐 돈을 지불하고 네. 그 사실 좌석을 사는 거잖아요. 뭐 커피가 됐든 네. 뭐가 됐든. 예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잠깐 뭐 한 5 분에서 10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벤치가 있고 그런 환경이 제공되는 그런 장소가 어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공간 자리를 사지 않아도 잠깐 쉬어갈 수 네. 있는. 네. 음. 그리고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영상에서 설명은 안 했는데 네. 이제 서로 다른 구성원들 다른 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동네 중 하나잖아요, 을지로가. 네. 네,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좀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공원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살았을 때의 공원의 경험은 네. 그냥 뭐 이렇게 공원을 누가 뭐 표를 사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정말 내가 몰랐던 구성원들까지도 막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알게 되는 간접적으로나마 네, 네. 아 이런 사람도 여기에 나랑 같이 이 도시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런 가게나 카페나 이런데 뭐 빌딩을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공원에서 그냥 정말 공공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다른 그런 공간에서 만났다면 뭔가 경계를 하거나 조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공원에서는 그냥 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런 사람이 있군 이러고 공존하고 있군 요 정도 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예. 기능을 할 수 있다 공원은. 예. 그냥 뭐 서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네. 물론 그 안에서 당연히 불편한 인터랙션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음. 네. 그런 걸 그것까지 어떻게 뭐 제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네. 음. 그런 그냥 간접적인 교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이고 서로에 대한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벽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거. 음. 네. 맞아요. 그걸 봤어요. 아마 아실 텐데 뭐 그 센트럴파크가 없으면 센트럴파크만큼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다. 아. 네. 그 뉴욕에서는. 아. 근데 와. 이 네. 정도로 이제 도시에 공원이 필수라는 의미겠죠. 네네. 만약에 작가님이 을지로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느 위치 정도에 한 을지로 3사가 아니면은 뭐 여긴 또 마침 바로 강이 옆에 있긴 하지만 네. 어디 아까 뭐 빌딩 지로도 있고 힙 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지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네. 어디에 한번 공원을 지어보고 싶으신지 어. 도시계획까지 그러네요. 마무리해 봅시다. 제가 되게 많이 다닌 곳은 3-4가 근처이긴 했거든요. 네. 그 1-2가는 더 거의 빌딩 중심이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예. 저라면 약간 2 가와 3가 사이? 그 입구와 3가 사이? 약간 빌딩에서 여기 약간 공장지대로 연결되는 그 예. 지점이요. 예.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직장인들도 올 것 같고 음. 또 뭐 돌아다니는 방문객들이나 네. 일하시는 분들도 올 것 같은 그런 지리? 음. 네. 음. 좋은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약간 극단적으로 바꿔주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세요? 네. 메아리가 없네요. 그러면 약간 오늘 네. 의도치 않게 첫 타임부터 신년 계획을 조금 듣게 돼서 네. 작가님의 신년 계획을 아 좀 듣고 싶어요. 신년 계획이요? 네. 저는 앞으로도 좀 여기 이번 작품에서 좀 3D랑 네. 이제 웹 게임스러운 그런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더 좀 디벨롭을 일단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지금 이 작품도 URL을 치면 들어가서 뭐 개인 컴퓨터에서도 감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좀 모델 용량이 커 가지고 네. 제가 지금 쪼금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작업을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앞으로도 좀 비슷하게 웹사이트 안에서 인제 좀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마침 그 게임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네. 저 그 빌딩 지로에 들어갔을 때 그 되게 좁다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되게 올라가기 어려웠는데 어 안 그래도 그 뜨는 알림 메시지도 뭐 거의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는 이렇게 돼 있 네네. 약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음. 빌딩이 주는 그 약간 자본주의의 네. 강제박 같은 이런 맞아요. 일지. 예. 네. 아 좀 그런 생각하신 거랑 좀 비슷해요. 예. 어. 되게 뭔가 신분 상승 막 이런 단어도 쓰고 음. 했는데 네. 이제 요즘 뭐 다들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딱히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음. 반영했다는 정도? 네. 네. 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위기나 약간 흐름을 좀 담아내려고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더 그 좀 되게 지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고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계단을 누구나 올라가고 싶지만 또 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약간 sarcastic하게 음. 넣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뭐 누구나 인제 컴퓨터에서 구동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어 전시가 1월 3 일. 네 23 일에 23 끝나죠. 네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한 10 한 15 일? 뭐 17일? 그 주 아니면은 전시 끝나기 한 일 주일 전에는 네. 네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가 끝날 때쯤까지는 그래도 전시장에서 관람을 좀 음. 많이 하시는 게 네. 전시장 컴퓨터가 워낙 좋기도 하고 또 화면이 3 개니까 네. 전시장에는. 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좀 많이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시가 끝날 쯤에는 이제 누구나 컴퓨터로 네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약간 신년 덕담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네. 어 메시지 하나만 남기고 맞춰 볼까 봐요. 어 덕담. 음. 제가 요즘 그런 뭐 약간 심리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어우. 예. 그냥 뭐 요즘 뭐 마인드풀니스나 이런 게 작년, 재작년부터 유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모두 그냥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보고 네. 네 너무 힘들지 않은 음. 네. 그러면서도 좀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음. 네. 좋아요. 마침 책 얘기를 해 주셔서 요거 하나만 추천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까 심리 관련된 책 추천 하나랑 네. 그리고 아까 SF 소설에 쪼끔 빠졌다고 하셔 가지고 아 네. SF 소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책 하나 요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그냥 제가 읽고 있는 네.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가 지금 읽기 시작한 거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책이거든요. 네. 네. 제가 MBTI가 좀 약간 빡센 MBTI여 가지고 무엇이죠? ENTJ인데 어. 이게 되게 좀 약간 나를 엄청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좀 아. 스타일이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책을 읽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접는 도시 책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하오징팡 네. 소설 접는 도시는 그리고 다 단편집이어서 네. 읽기도 되게 쉬웠고 음. 어 사실 SF 소설 저도 이제 막 읽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거는 나인 폭스 갬빗이라는 거였는데 어. 그건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거고요. 한글로도 저는 리디북스에서 보고 있어요. 어. 이거는 그 약간 역학? 그 달력 그런 시간? 네. 그런 거를 역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역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음. 세계관이고 인문으로는 SF
그 연대기 같은 책이 있어서 네. 근데 그걸 읽었던 게 그걸 읽고 이제 듄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네. 그 책을 읽어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SF 거장과 걸작의 연대기거든요. 제가 음. 읽은 책이. 네, 그건 이제 해외부터 국내는 뭐 많이는 없지만, 네, 이 책에는 음. 해외 작가들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거장들의 음.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음. 좀 저는 이제 막 입문을 한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올해는 책을 조금 읽어볼까 싶어서 네. 대충 것으로 한번 네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접는 도시 전시 보러 많이 오세요. 안녕. 안녕. 안녕.